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 국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내 생각은 이래. 음, 어떤 시인이 시를 쓰잖아. 음, 근데 그 시를 국어 문제 낸다 생각해보자. 시험에. 근데 좀 이상한 게 음, 이런 일례가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알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문제를 낸 걸 어떤 시인이 우연히 봤어. 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 시를 그렇게 음, 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지. 음, 그 시인은. 자기는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만의 뜻이 있다.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답은 자기가 쓴 시의 뜻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시인이 그 문제를 보고 수능을 보고 풀었다면은 자기가 틀렸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이상하지? 자기 시 나온 거를. 그러니까 문제는 보통 이렇잖아. 이 음, 시를 쓴 의도는 무엇일까? 뜻은 음, 무엇일까? 음, 근데 그 시인이 쓴 의도와 뜻은 전혀 다른 거야. 문제의 음. 정답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도 직접 할 수 물어보긴 있고. 했을까?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겠지. 그랬으면은 그 시인이 그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또 웃긴 게 음, 애초에 이런 국어 문제 뭐 시의 뜻이 뭐냐, 의도가 뭐냐 물어보는 거는 음,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관 문제는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정답이 정해져 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 웃긴 게 그 문제 출제자들은 음, 몰라, 문제 출제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내가 듣기로는 문제 출제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기로는 음,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어차피 시나 소설 같은 거는 독자가 읽기에 따름이다. 음,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뭐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 음, 근데 이건 모순이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정답이 될 수 있으면은 음, 애초에 그 문제를 왜 객관식으로 냈지? 절대적인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왜 냈을까? 그러니까 음, 애초에 그 문제의 답이 주관적이라면 마음껏 해석을 내서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잖아. 음. 근데 왜 문제를 풀 때는 그 꼭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지? 그리고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응, 이게 옳고 그른 해석이 뭐 옳고 그른 해석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 응.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음,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 무슨 얘기 하려면 음, 시에 가는 거. 문제 문제 내는 사람의 의도랑 음,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시를 쓴 시인의 의도가 다른 점. 음. 괜찮니? 그러니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해석을 본인이 해석한 그 정답이 있으니까 응. 그 해석을 내놨을 텐데 자기가 해석한 게 있고 해석을 이 맞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국어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문학 해석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사실 뭐 이런 뭐 예를 들어보자. 그냥 뭐 꽃이라는 시가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꽃이라는 시를 읽고서 뭔가 이 꽃이라는 시의 그 시인이 주장하는 바는 아니면 뭐 표현하려는 바는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시어가 뭐 상징하는 바를 쓰시오 해가지고 쓰고 그런 게 나는 그 문학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이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생으로서 뭐 우리가 지금 학생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오는 질문들이 있잖아. 일단 시를 해석해야 하는가? 그냥 읽고 즐기면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시를 해석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또 시를 해석을 줄 때 왜 그런 해석이 맞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지? 이런 게 맞다고 하고 되게 상식에 많이 의존을 한단 말이야. 적어도 내가 뭐 이런 시가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라는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 그냥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해가지고 수능을 본 학생들 학생들의 뭐 문학적 소양이 어떻게 길러지는 거고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 거지. 나도 이해가 잘 안 가.
만약에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해석의 방법을 알려줘야 할 테고, 내가 이런 걸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문학의 해석과 철학과 되게 많은 관련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학을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논쟁들, 뭐 그런 것들이 교수들 사이에,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아니,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무슨 해석이 맞는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왜 이 시의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이런 거를 받고 있냐는 거지. 그렇지. 애초에 그렇게 논의가 많고 이견이 음, 많으면은 그게 왜 참이 될 수가 있지? 음. 애초에 시인도 다르다 말하는데. 그리고 문학 해석에 대해 배운다면은 음. 문학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문학 뭐 해석의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만든 방법이고 왜 그 방법이 그 가치를 갖는가 아니면 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가 뭐 그런 이유를 배우던가. 그렇지. 그리고 왜 그 해석을 따라야지? 음, 그런 것도 있지. 음. 왜 또, 그럴까? 그 문학의 해석 같은 것도 다른 과학이나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토마스 쿤인가? 그 사람의 그 과학혁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각자의 의견이 있고 그러다가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뭐 논문을 쓰고 하다 보면은 이게 거기서 사람들이 그 동의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제시되고 그게 이제 정통으로 굳는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그 정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문학 해석을 할 테고. 근데 그게 과학뿐만 아니라 문학 해석이든 역사든 항상 발전을 하는 게 역사를 치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아니면 뭐 문학을 이렇게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정통적인 방법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게 그, 그 학문들이 발전하는 방법이 그 기존에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아니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더 말이 되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반대를 하겠지만 점점 그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그게 또 다시 정통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문학의 해석에 사용되는 이 방법을 배우지 않는 것도 방법 자체를 배우지 않고 결과만을 배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그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어차피 그 발전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좋은 이유를 가지고 그게 틀린 것 같은데라고 새로운 그 얼터너티브를 제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 발전을 하게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심지어 지금 정통인 방법도 배우지 않고 그런 정통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그렇지. 내는 해석을 우리가 이건 정답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야. 그렇긴 하죠. 음, 그리고 국어는 무슨 지구과학도 아니잖아. 무슨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뭐 국어의 답이었고 주관적인 거라면 우리도 뭐 우리가 내놓은 해석도 뭐 맞을 거 아니야? 우리가 내놓은 해석이 틀릴 거라는 보장이 있어? 음. 근데 그러면 맞고 맞고 틀리다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 고유의 주장은 아니고 내 생각은 아니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논리를 이용해 그러니까 역공을 하자면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용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 글쎄 뭐 객관식 주관식에 따라 달라져야겠지. 객관식이라면 그 시를 쓴 장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의도가 음, 뭔지.
그럼 그 시인이 말한 게 정답이 될 테고 객관식은. 근데 시인의 의도가 정말 뭐 문제가 시인의 의도란 무엇인가라면 시인의 의도를 맞추는 게 정답이겠지만 시인의 의도를 떠나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소설을 읽고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한다고 해봤을 때 이 그 작가가 표현하려는 바가 진짜로 그 소설의 의미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자세히 설명 가능해? 예를 이해를 들어 못했어. 이게 내가 뭐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와 표면상 주장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표면상 의도와 작가가 아니 작가의 실제 의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래 뭐지? 용감한 신세계 맞나? 제목이? 그럴걸? 저번에 말해주지 않았나? 아 용감한 신세계가 아니라 멋진 신세계다. 멋진 자꾸 신세계. 그 해석이 그렇게 돼가지고 멋진 신세계. 그 오웰이 아니지 누구지? 헉슬리가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쓰고 뭐 그 사람이 하려는 거야 물론 이게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려는 거잖아. 또 적어도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내 생각에도 뭐 그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그 헉슬리의 그 의도가 그렇다고 가정하자. 헉슬리의 의도는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이런 식의 디스토피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에 대해 조심을 하자. 뭐 그런 식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실제 작품의 의미가 그 사람의 의도와 동일하냐는 거지. 예를 들면 아닐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다 읽지는 못했는데 있잖아. 읽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읽으면서 든 생각이 아 이게 정말 디스토피아인가. 나는 되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지는 이 디스토피아라는 라고 주장되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나쁜 건가? 나는 읽으면서 되게 괜찮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한 뭐 세상에 뭐 두 가지 해석이 나뉜다. 작가의 해석과 너의 해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나의 해석이 있을 테고 또 그 작품에 대한 작품을 읽는 독자들 다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뭔지 알 것 같기도 해.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해석이 그냥 이거는 뭐 가정을 하는 건데 그냥 나의 해석을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면 그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진 이 디스토피아가 사실은 유토피아라는 게 나의 해석이라고 치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회가 유토피아라고 어떻게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은 내 해석이 맞았다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해줄래 아까? 내가 멋진 신세계를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그 세계가 유토피아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지?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내가 그 딱 멋진 신세계에서 나온 그 세계 같은 세계를 만들자라고 뭐 사회 운동을 했다고 쳐봐. 그래서 성공을 해서 그런 세계를 이뤄냈고 사실은 그게 유토피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뭐 100년 후에 내가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그때 그 문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역사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이 작품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의 의미는 디스토피아를 에 대해 경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작가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100년 후에 그 유토피아를 이룬 입장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이 작품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디스토피아라고 작가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토피아를 그렸고 그 유토피아를 읽은 그 책을 읽은 나라는 사람에게
유토피아라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주게 함으로써 유토피아를 실제로 이뤄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소설이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뭐 저마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있잖아. 음. 그것처럼 그렇지. 현실에 대해서도 어 주관적인 그게 있지. 해석이. 현실로 대입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음, 소설을 현실처럼 생각하면 대입하면 어떤 식으로 좀 정확하게. 아, 소설이 실제로 그 소설이 현실이 됐을 때, 그것처럼 아니면 뭐 그걸 현실이라 가정했을 때 그걸 개인이 뭐 유토피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디스토피아라고. 왜냐면은 현실로 대입하고 가정하면은 그 저자의 의도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게 되잖아. 논객 중 한 명이 음, 되니까.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품의 의미가 작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네. 작가가 의미하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음, 나는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음, 그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 뭐 어떻게? 저자의 의견과 의도가 전부가 아니라 독자에게 나머지를 맡기는 거지. 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또 실제 작가들이 한 얘기를 뭐 인터뷰에서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써야겠다 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 이게 자기가 쓰면서 놀라거나 아니면 쓰면서 이게 약간 글을 맞아. 쓰는 느낌? 맞아. 자기도 어, 알아채지 못할 때. 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작가의 무의식과 작품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 볼 맞아. 수 있겠다. 무의식도 간과할 순 없지. 음,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지. 사실 두 가지 의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한 걸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쓴 의도라고 말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생각한 걸 그게 수도 무슨 있지. 얘기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글을 쓸 때 아마 작가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일단 본인 자체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가. 음, 말하기가 좀 어렵네. 아니면은 턱슬리 예를 들면 멋진 신세계를 쓰면서 본인 스스로도 뭐 내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디스토피아라고 계속 쓰면서도 약간 이게 맞아, 근데 맞아. 내 말이 그거야. 어쩌면 이게 유토피아가 아닐까 이런 맞아, 그런 의심이 거죠. 본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면에서 뭐 음, 서로 이견이 생겨서 충돌하다가 음, 그래도 이건 디스토피아인 것 같다고 선택하는 걸 수도 있지. 음. 그런 심리일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렇게 작품을 내놨다가 음, 나중에 뭐 10년, 20년 있다가 자기 걸 자기가 읽고서 이건 유토피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작가도 이게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이게 딱 그게 아니니까 시간에 따라 그렇지. 변하는 존재고 또 작품을 쓰면서도 그 작품에 의해 자신이 변화되고. 그렇지. 음, 근데 이거 녹음기 뭐 휴대폰 꺼져도 뭐 되나 계속? 음, 네? 몰라가지고. 이건 편집해라. 그래. 쓸모없는 말이었네. 여튼 근데 음,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문학적 소양을 기르려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 좋다. 그러니까 마음껏 해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기 전에 또 뭔가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음,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눴잖아. 음, 그리고 굉장히 너도 그럴 테고 나도 지금 되게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말을 하고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 있는가, 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에서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또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얼마나 지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관적인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진실이냐라는 거에 대한 또 물음이 또 생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 나는 이런 게 진짜로 뭐 너가 말했던 것과 비슷할 텐데 이런 게 진짜로 교육이 아니고 음, 그런 교육이고 그 뭐 지적인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음, 그럼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될까?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될까? 왜 안 되지? 그렇지. 안 될 건 없지.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해도 되나? 왜 안 되는 우리가 하는 방식을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정확히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아닌데 음, 그 일론 머스크 알지? 음, 일론 머스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드스트라였나 뭐 자기 자식도 보내려고 세운 학교가 있어. 음, 거기서는 모든 교육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진행이 된대. 뭐 소크라테스 대화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너는 알고 있지만 뭐 그런 거잖아. 내가 너한테 사랑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너가 사랑이란 뭐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뭐 사람들을 위해 최선 모든 걸 베푸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내가 또 모든 걸 베푸는 거라면 뭐 알코올 중독인 사람한테 알코올 베푸는 것도 사랑이냐? 그럼 너는 아니라고 하겠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음,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 그리고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학교도 그렇고 또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렇게 그 철학을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소크라테스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뭐 장터에서 그리스 시민들을 교육하려고 했고 맞아. 소크라테스. 음, 뭐 시장 바닥에서 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잖아. 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그 밀이었나? 밀? 존 그 누구 있는데 철학자 있는데 좀 오래된 건 아니고 그 최근에 하게? 최근은 아니야. 언제적 사람이야? 계몽 몇 그 세기 사람? 주의였던 것 같은데 18세기 뭐 이런 18세기라. 이런 17, 18 뭐 이런 음, 경제학도 해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아담 스미스는 아닌데. 애덤 스미스는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닌 거. 음, 밀튼? 누구지? 아무튼 있어. 음, 그 그 사람 아빠도 그 사람 아버지도 이게 돈이 많았다고 기억을 하고 그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시킬 때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 실제 교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과외식으로 근데 우리가 하는 과외랑 너랑 내가 경험했던 그런 과외랑 다르게 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야. 음, 뭐 철학이라면 소크라테스랑 비슷하게 했을 거고 뭐 정치라면은 뭐 민주주의란 옳은 것인가 이러면 학생이 네 이래서 옳습니다 이러면 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계속 그게 지적으로 탐험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거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또 내가 그 데카르트 책을 좀 읽다가
데카르트에 관한 책을 읽다가 들은 건데 이 데카르트가 책에서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육 받은 거 지금까지 받은 교육 책을 쓰기 전에 일단 데카르트는 되게 좋은 교육을 받았거든. 그 좋은 학교 가가지고 뭐 좋은 교육 받고 그랬는데 책을 쓰기 전에 한 말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 지적인 시스템 그런 걸 만들려고 할 때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고 그래도 도움이 된 게 하나가 있다면 수학인데 그것도 그 자기가 다시 이게 약간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잘못 배워가지고 더 스스로 더 잘 이렇게 약간 썩은 교육 이렇게 그 소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그 일을 해서 그 수학을 사용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걸로서 자신의 지식 시스템을 새로 처음부터 만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이게 굉장히 얘가 되게 많은데 또 존 로크도 학교를 나온 후에 학교에 대한 비판을 심하게 했는데 이게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일단 대학이 아니라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보내지 말고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또 그 사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한민국에서 학원을 가고 뭐 이런 사교육은 아니겠지. 그런 사교육은 공교육보다 더 빡세고 더 그렇겠지. 그런 약간 공교육 플러스 스테로이드 그런 거니까. 대신 그때 거기서 말하는 사교육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철학자처럼 예, 진짜로 교양 있는 교수님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소크라테스 대화법 같은 거 진짜로 지적 탐구를 하는 것일 테고 뭔 얘기를 하려 했냐. 그래서 그런 진짜 지적으로 그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그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그 스탠다드 교육을 학교를 가고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을 굉장히 비판했단 말이야.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크라테스 대화법 같은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을 추구했었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방식을 그렇게 고수하는가? 옛날부터 많이 논의가 됐잖아. 이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교육을 할까? 이런 말이지? 혹시 뭐 생각하는 거 있어? 왜 그럴까 하는 나는 생각이 있어. 나는 오늘 새로운 무지에 대해 깨달았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내가 생각을 좀 했어.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떤 해석이 있어?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이미 얘기를 했던 걸 수도 있고 아마 내가 생각한 건 맞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미 생각을 하고 책을 쓰고 했겠지. 아무튼 그래도 뭐 내가 그냥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이게 교육 시스템이잖아. 시스템에는 그 기능이 있고 그럼 우리가 가진 교육 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있냐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 학생들 중에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뭐 역사를 배우면은 뭐 과거를 통해 뭐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고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정말 그런 식이었다면 정말 교육을 위한 거였다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이 시의 의미는 이거다 하고 외워가지고 이 시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러고 그냥 똑같이 쓰고 왜 그런 게 계속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내 자식이 예를 들어 내가 공교육에 자식을 보냈다고 해봐 중학생들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공부 왜 해야 돼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다면 내가 생각하는 진짜 정직한 대답은 수능 잘 봐야 되니까
그런 그치. 수능을 왜 잘 봐야 되나요? 대학을 잘 가야 되니까. 대학은 왜 잘 가야 되나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업 얻으니까.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아 지위를 얻고. 뭔지 알겠네. 경제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음. 원래 목적은 그거라는 거야. 시스템 그 교육 시스템의 목적은 그 국가의 발전처럼 들리긴 하는데. 내가 나는 여기서 뭐 그 국가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음모처럼 막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알겠어, 알아. 그냥 그 이해했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갖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 정답 같은 이 바람직한 대답이 있지. 그거는 뭐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뭐 지적인 뭐 소양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뻔하고. 그래서 나는 근데 또 그러면은 음. 그게 필요한 게 일단 대학은 왜 필요하냐 뭐 중학교에서 왜 공부를 했냐 해서 대학 수능 대학 뭐 직업 이렇게까지 갔으면 이게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되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음. 이게 뭐 왜 직업을 구해야 되나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내가 뭐 얘기할 만한 그런 얘기하기엔 너무 큰 문제고 근데 민준아 나 배터리 없는데. 아